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내가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는 친구 녀석이 아이를 낳느라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왔고, 또 한 친구는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친구가 베트남에서 와이프가 왔는데 입덧이 심하다고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갔고, 근데 이제 오늘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더니, 야, 너는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니?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너도 내 친구고, 너는 임마 애 둘이나 난 유부남이고, 근데 너 말고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묻더라고. 근데 나도 장사를 해보진 않았어. 근데 내가 20대부터 좋아하던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거든. 위기. 근데 이 위기라는 단어를 풀어서 한자인데 해석을 해서 보면 위험한 기회라는 얘기야. 위험한 기회. 주위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되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술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셔. 근데 정비사가 장사를 하기 굉장히 쉽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정비사로서 장사를 한다라는 게 스피드메이트나 오토 오아시스, 대형 할인마트에 존속이 되어 있는 정비샵, 또는 정비 관련된 타이어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곳에 점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점장이라고 하는 건 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정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비용을 회사에다가 지불을 하면서 가게세 명목으로 또 비용을 내는 형식으로 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내가 투자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벌어서 본사 좋은 일 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어. 내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돈을 벌어야 할 아직 특별한 이렇게 갈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는 싶지는 않더라고. 돈을 벌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와이프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돈만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돈을 벌어서 유흥을 즐기나? 잘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 보질 않아서. 근데 돈이 많다 한들 분명히 돈이 많다고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분명히 얻는 게 있으면 내가 분명히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을 그만큼 쟁취한 만큼 내가 있는 무언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그 돈으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돈을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 돈으로 메꾸면 된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람이 다 돈으로만 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돈을 벌어서 돈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 근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너희들도 나중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벌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나 또한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돈을 벌라고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일찌감치 시작해서 여러 번 넘어져 봤었으면 훨씬 더 낫겠지만, 나는 그 기회를 놓쳤지. 왜냐면 기술을 배운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을 선택했던 거거든.
내 직장 생활을 선택을 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시도 받고 했지만 하지 않았어. 왜냐고?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왜냐면 내가 장사를 해. 내가 사업주야. 내가 사업주라고 하면 한 번 시작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성공을 시키겠다고 굉장히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게 문을 열고 있는 행위만 하고 있었을 거야. 더 다른 무언가보다는 그때는 그랬을 거야. 왜냐면 내가 10년 동안 있던 회사에 처음에 오픈할 때 가게가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늦게까지 문 열고 있게 되고 늦게까지 있으면서 홍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경험을 해봤을 때 누가 시켜서 사장님이 시켜서 문을 늦게까지 열고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스스로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고 내가 기숙사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사장같이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고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었어도 아마 그랬을 거야.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고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 가게에 더 많이 매여 있게 되겠지. 근데 가게에 매여 있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 멍청해지고 시간만 안 간다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게 되고 게임만 하게 되고 가게 문 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홍보를 하고 있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 이게 얘기지. 근데 나가서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월급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케팅 활동을 했지. 외지에 가서 신규 오픈점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로 하러 다녔는데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장사가 안 된다고 월급 받는 게 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게 되고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게 되고 반복적이 되더라 이 얘기지.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 가게 같이 운영도 해보고 했었지. 자금 압박을 당해보지는 않은 것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 많이 해봤다라는 거지. 연습을 해본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 근데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남의 가게 가서 내 가게 같이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당연히 처음부터 너의 가게처럼 오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남의 사업을 내 것처럼 연습을 해서 해보면 그래도 자금 압박에 대한 부분은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당연히 월급을 받으면서 미안한 감정이야 들겠지. 가게에 있다 보니까 가게를 차리고 가게에 있다 보니까 가게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내가 집 종업원을 나라면 하나 더 쓸 수 있을까? 나라면 종업원을 하나 더 쓸 수 있을까? 사장이 돼서 맨날 가게만 지키고 있고 이게 과연 생산적인 일일까? 손님이 오기만을 바라고 내가 남의 가게지만 남의 가게에서 연습 삼아 했을 때에는 과거의 나라면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얘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미용실 또한 마찬가지고 미용실도 손님이 찾아오는 업소인 거잖아. 자동차 정비업소 또한 손님이 찾아오는 업소라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 업소를 찾아오게끔 그냥 문만 열고 있으면 손님이 찾아오는 걸까? 미용실이나 자동차 정비업소는 업소와 손님 간의 감성적인 교감이 없으면 감성적인 교감이 생겨야만이 방문을 하게 된다는 거지.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그 친절도에 따라서 비용도 연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비용 대비 친절도에 따라서 방문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이 위험한 기회, 위기가 왔을 때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나도 월급쟁이로 있을 때 나는 제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보겠느냐, 장사를 하겠느냐, 이 가게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오픈을 하겠느냐. 굉장히 많은 제의를 많이 받았었거든.
근데 나라면 내가 이런 거 가게를 남의 가게지만 신규 오픈점을 가서 월급 받는 게 미안할 정도로 놀고 있지만 이 가게를 어떻게 홍보를 할까? 늦게까지 문도 열어놓고 있어 보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나는 이곳에 계속 매이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교감을 하면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더 알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게만 문을 열어놓고 있고 가게에만 매여 있게 되더라 이 얘기지.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지. 너희들도 돈만 벌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나는 내가 장사를 시작을 하지 않았어. 돈을 벌어야 될 목표도 모르겠고 돈을 많이 번들 무엇에 쓸 것이며 돈을 많이 버느라고 나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돈을 벌려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이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들더라고. 때로는 돈으로 메워서 기회비용을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아직 혼자인데 왜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서 경험을 사고 돈을 벌어서 사람도 사고 이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거든. 나는 그냥 내가 직접 경험을 직접 해보고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경험을 직접 해보고 내가 정말 느꼈을 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단순하게 그냥 돈을 벌어야지 이것보다는 정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때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 훨씬 강해서 시작하지 않았어.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주위에 있는 형님들 말 맞다나 나도 그 가게에서 계속 문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경험을 내가 습득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형님 어때요? 라고 뭐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인터넷만 뒤진다고 거기에 경험이 나와 있진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너희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찾을 때에는 온라인보다는 온라인도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때로는 온라인에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정말 경험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습득을 하길 바래. 위험한 기회야. 기회는 왔어. 언제나 어떻게 기회는 항상 너의 주변에 있을 거야. 근데 그 기회를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 건지 어떤 기회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나는 나에게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어. 분명히 여러 번 찾아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잽인지 어퍼컷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회 나에게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나 내가 간접적으로 남이 밑에 있으면서 신규 오픈점을 가서 이 가게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짓을 생각을 하면 그때 또한 그때의 생각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러면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자금 압박도 받아가며 손님이 없다고 전전긍긍 해가며 가게 문만 열어놓고 있었겠지. 생각의 발상을 바꾸기보단 컨셉을 바꾸기보단 마케팅 수단을 바꾸기보단 가게만 문만 열어놓고 있고 인사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가게 문을 열며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돈을 벌 때 돈을 벌어야 할 목표를 먼저 찾기를 바래. 당연히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겠지. 근데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하면
조금 늦게 벌더라 하더라도 빛과 같은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네가 갖고 있는 열정을 허송세월 아무데나 녹여버릴 거거든.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네가 갖고 있는 열정을 모두 녹여낼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20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직장 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취업을 나가진 않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될까? 아르바이트라고 따지면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때부터 돈을 벌면서 여직 쉬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당연히 돈을 벌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간접 경험, 주워 들은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찍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 근데 너희들 세상은 어떨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온라인에 정답이 있지는 않더라라는 거야.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기는 해. 많은 도움이 되는 조력자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내가 살아봤을 땐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에 발로 뛰는 것만이 최선이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온라인으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시작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 또한 오래 놀면서 온라인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도 해보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찾아도 뵈보고,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별것도 아니지만 가서 하루 종일 놀아도 보고 하면서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습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직원을 뽑더라도 나의 일을 덜어준다는 느낌으로 직원을 뽑아야지, 내가 직원을 뽑았으니까 너 얼마큼 일을 해야 돼 라고 직원을 뽑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옛날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기 때문에 이만큼 매출은 올려줘야 돼 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매출로 줄을 쫙 세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더라 하더라도 자꾸 월급을 주는 사람은 더 많은 매출을 뽑아주길 원해. 근데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매출로 계속 줄을 세우면 과잉 정비를 할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뽑더라 하더라도 매출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이 직원을 하나를 뽑음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이 친구가 이만큼 덜어주는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돈을 벌더라 하더라도 돈을 버는 과정이 참 행복하고 즐거우기를 바래. 그냥 무작정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돈을 벌면서 즐겁게, 제일 좋은 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었더니 돈이 벌렸어. 이것이 가장 제일 행복하겠지. 그 다음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가 그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최고가 되라고 얘기는 안 할게. 차선, 차악, 최악은 되지 말자야. 최선은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 가장 좋지만 그만큼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차선도 좋지. 근데 차선이 안 될 때는 차악도 나쁘진 않다는 거야.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떠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표한다고 해? 최고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 최악을 빼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 최악을 피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악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내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잘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